우리가 이제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연. 네네네. 이제 사람과의 만남. 근데 그게 좋은 인연도 있고 안 좋은 인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찰떡궁합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네네네. 실제로 찰떡궁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좋은 인연도 있고 안 좋은 인연도 실제로 있는 건가요? 어때요? 예, 있습니다. 우선 제 강의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지금 앞서 질문하셨던 내용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색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색깔별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좀 설명한다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도 첫 번째가 방금 대표님 질문하셨던 인연에 관련된 겁니다. 인연이요? 예, 네. 근데 말 그대로 색이 나한테 좋듯이 내 색의 부족함, 내가 찾고자 했던 그 좋은 색과 어우러지는 색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우러짐을 찾는 과정이 사실은 아주 소중한 인연이고, 그게 바로 찰떡궁합인데, 그렇군요. 네, 참 이 사주 명리를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이 접하시다 보면 놀라운 것이,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의외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의외로 굉장히 좋은 경우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우리가 언뜻 보면 아닐 것 같은데, 네. 실제는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서로가 끌어들이는데, 그 놀라운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래요. 예, 그런 인연이 있고, 반대로 정말 이 거스러지는 그런 인연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네네. 예컨대 이제 오늘같이 날씨가 흐린 날 같은 거로 비교하면, 네. 태양을 딱 비추고 있는데 누군가 내 태양을 늘 흐리게 하거나 이슬을 끼게 해서 어둡게 만드는 건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나한테. 네. 그런 것도 사람과 사람이 똑같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보면 어떤 사람과는 그분을 통해서 제 삶이 굉장히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분과 맞지 않아서 제 삶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인연은 이제 좋아서 좋은데, 악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 만나면 상관없는데 이미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또 이렇게 직장 같은 데는 직장 동료, 너 나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결혼했는데 우리 안 맞으니까 이혼해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공간에 있어서 헤어질 수는 없는데 서로 이런 궁합,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라 악연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딜레마인데요. 예,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강의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예컨대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조금 인연이 안 좋은 악연이라고 한다면, 저를 괴롭힌다고 보는 거죠, 일종의. 예컨대 제가 대표님을 괴롭히면 대표님 입장에서 제가 안 좋은 인연이잖아요. 그랬을 때 괴롭히는 나를 괴롭히는 쪽의 활동이 아닌 다른 걸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괴롭히는 쪽보다 사주도 보면 내가 좋은 쪽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쪽을 하다 보면 괴롭히는 일을 잊어버려요. 그렇군요. 가장 간단한 예로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막는 방법, 그 악연을 끊는 방법의 가장 좋은 것은 그 상대를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를 괴롭힌 일을 멈춰요. 그 시간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 내 아내가 나랑 악연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그래서 뭐 무슨 악기를 배운다든가 운동을 하게 하는, 그렇죠, 바로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그게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좋아하는 거 하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나쁜 기운, 나에게 쏟는 나쁜 기운을 쏟을 겨를이 없어져요. 자기의 기운을 오로지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기운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개운한다고 하거든요. 운을 이렇게 바꿔준다고 할 때 개운의 가장 핵심은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기운을 쏟지 않도록 자기 좋아하는 쪽을 먼저 하게 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가장 제일 원칙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악연은 있는 건가요?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겪었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모 대학의 교수님께서 그 어머님하고의 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니었어요. 그래요.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그 어머님한테 서운할 일이 없는데 어머님 말씀만 들으면 그냥 서운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사물로 보면 이 나무에 등나무 같은 이렇게 좁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낫이나 칼로 탁탁 이렇게 자르는 형국, 그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좀 어떻게든 자라보려고 하는데 그걸 자르니까 이게 엄마의 말만 하면 가슴이 쓰린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인연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개운을 했는데 정말 이게 몇 개월 만에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그 방법을 쓰셔서.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악연도 좋은 인연으로 또 바꿀 수도 바꾸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렇게 직장 안에서든 가족 안에서든 분명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경우에 그런 방법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적용을 하시면 그 사무실 내에서든 가족 내에서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좀 더 좋게 해주고 내 스스로가 돋보이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자식, 부모, 네네. 형제,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정말 그 삶이 지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그 사람 개운할 수 있도록 악연도 좋은 인연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면 그 이제 특히 연인하고 만났는데 네. 가서 사주 봤더니 두 사람 뭐 이 사주가 궁합이 안 맞는다고 헤어지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죠.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한테 배우는 이 개운법을 배우면 두 분의 사랑 더 그렇군요. 돈독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렇게 사주팔자 보면 이제 예. 또 이렇게 점 보면 네. 당신한테 언제 귀인이 나타나서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가끔 듣는데 네.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정말 그런 귀인이라는 게 있나요? 또 내가 거꾸로 귀인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귀인은 몇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 귀인의 그 어떤 기운이죠. 정말 귀한 사람의 그런 인품과 덕을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과 인연으로서 내가 귀인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기운을 자기가 갖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세상 한파가 오더라도 거기서 내가 누구든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가 오는 것처럼 비가 올 수도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비도 안 맞고 그 한파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나를 이렇게 막아주는 기운이 오는데 특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조상이든 부모로부터 받는 기운도 있고 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가 그러한 귀인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운이 그러한 좋은 기운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네. 관계 속에서 그러한 기운을 내가 갖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 중에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강의를 들어보시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렵지 않게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나의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 스스로도 귀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귀인의 역할을 그래요.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내 스스로한테도 귀인이 되고 네. 내 부모, 형제, 자식, 남편, 아내,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가 귀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내 네. 부모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내 남편, 네네. 아내도 잘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귀인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지와 어떤 관계를 했을 때 그랬는지 우리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이제 예. 뭐 도화살 꼈다 예, 라고 예. 해서 뭐 이렇게 행동이 바르지 못하거나 품행이 안 좋은 뭐 보통 이제 여성들을 이제 도화살 예, 꼈다고 예. 하는데 실제로 도화살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제 가장 사주에서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도화살입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걸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 아니면 선배님들이 여성분들의 활동을 이렇게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화살이라는 것을 누명 쓰이지 않았나. 근데 그래요. 도화살은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도화살은 이름하여 우리가 말하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정말 끼 있는 매력이 넘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도화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실제 그게 있고 정말 이것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봐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저 사람 매력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도화살이 있어야 비로소 느껴집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활동적이고 다른 데 밖에 나가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의 도화 그 기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잘 대처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 외에도 내가 재물을 많이 모으는 도화살도 있고 학문을 공부를 잘하는 도화살도 있어요. 그럼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다른 데 가서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그래요. 그걸 어떻게 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래도
특히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저 사람 매력 있다라고 느껴지도록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아까 대표님처럼 옷 색깔도 도화살에 맞는 옷 색깔을 입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연인 만났을 때는 도화 색깔에 합당한 옷을 입고 왔을 때 상대 이성이 나를 훨씬 매력 있게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혹한데요. 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고스톱 칠 때도 자리를 이렇게 유난히 뭐 네네네. 문을 등지고 앉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찾는 분들도 있고 잠자리를 유독 머리 방향을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게 사주 명리학에서 실제로 그런 명당 자리 또 뭐 잠자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풍수와도 연관이 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명리학, 고전적인 학문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네. 특히 우리가 갖는 기운 중에 나의 좋은 기운, 아까 말한 귀인처럼 나에게 좋은 방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스톱 칠 때 좋은 자리, 머리를 맡을 머리를 두을 때 이 머리 맛이 내가 숙면할 수 있는 자리.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그래요? 색이 다르듯이 내 고유의 색에 합당한 내 방향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앞으로 고스톱 할 때 절대 안 떼우시고 그다음에 잠자리 숙면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제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공식적인 말로는 반환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반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반환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타면 말을 이렇게 말 안장에 이렇게 앉는 형국을 네. 반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뭐 저 자동차, 승용차 많이 타지만 과거 옛날 사람들 중에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말 탈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반환이라는 것은 말을 탈 만큼 내가 지위도 높고 그만큼 복을 많이 받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운이 어디인지를 각자 알려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제 잠이라는 거를 보면 24시간 중 8시간, 하루에 3분의 1을 자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평생에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질 높은 잠을 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네네. 얼마나 또 좋은 왕성한 활동할 수 있는지가 그렇습니다. 정해지는데 예, 예.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불면증이나 또 잠은 자지만 깊은 숙면을 못 취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제 그냥 내가 이런 사주 명리를 잘 몰라도 내가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해서 숙면을 못 취하고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면 이렇게 잠자리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예, 그 방법도 이제 나중에 강의 중에 또 들어오지만 기본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시간, 장소,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잠자리를 가지고 시간을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장소, 위치가 가장 먼저 위치요. 중요하고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안 되면 색을 바꿀 수가 있고 색이라면 뭐 이불이나 그런 거 색? 우리 옷색. 옷색. 네. 색깔. 네. 제 모든 강의의 핵심은 색깔입니다. 네. 옷에 그 색을 가지고 내 유리한 방향을 못 바꾸면 그 색을 색으로? 가지고라도 할 수가 있기 방법은 때문에 있네요. 예, 어쨌든 내가 말씀하신 대로 8시간이면 8시간, 7시간 이상 숙면할 수 있는 그런 머리맛 그런 상태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집안이라는 것은 그거 외에 뭐 소리라든지 뭐 향기라든지 진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갖춰진 가운데서는 내가 머리를 두었을 때 숙면할 수 있는 나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 방향을 찾는 게 우선이고 도저히 내가 그 방향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색을 바꾸든 또 다른 방법을 해서 그 사람이 숙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가족분들은 다 잠을 잘 주무시겠어요. 숙면을. 예, 그 이제 나름대로 그 부분은 저는 직접 제가 그걸 했고 저는 그 도움을 받았어요, 직접. 그래요? 예, 그게 잠자리가 달라집니다. 예, 중간에 잠을 덜 깨게 되고 또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도 부부가 좋은 방이 있고 그래요.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내용까지 알려드리면 이제 학생은 어느 방에 가서 그런 것도 있는지, 중요하네요. 공간. 네, 위치를 그리고 또 심지어 만약에 그 방이 안 되면 방 벽지라도 바꿔서라도 그렇지, 색을. 예, 나한테 유리한 그런 시설로 바꿀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이 강의 내용 중에 앞서 말씀드린
사주의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응용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나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네. 듬뿍 담겨 있으니까 그래요. 한번 꼭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지한 선생님을 모시고 이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사가 3,500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았으면 이 긴 세월이 내려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해진 사주, 밑그림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그 밑그림을 내 의지대로 아까 말씀하신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통해서 더 좋게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내 주변을 잘 조화를 맞춰가면 내 삶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강의는 이게 좀 어려운 강의잖아요. 사주명리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 실생활에 맞게 잉크에서 우리 김지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 그것도 들어오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